드디어 2025년 교재라기보다는 업무 방법서가 개정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교재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교재가 업무 방법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4월 4일에 바로 며칠 전에 또 완전 개정이 돼서 오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거나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10일에 평가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 해죠. 그리고 오늘이 1차 시험 원서 접수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하셨어야 했을 텐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일까? 그럼 역시 업무 방법서가 변하면서 나오는 거는 품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올해 달라진 거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긴 했지만, 새로운 거야. 이제 처음 보는 이름이야. 가 누구냐면, 블루베리랑, 제가 빨간색에 또 빨간색인데, 블루베리랑, 그리고, 두릅이랑, 그리고 수박, 노지 수박, 시설 수박은 있었죠. 노지 수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과수 작물이고, 버섯은 두릅은 임산물인데, 블루베리와 두릅은 과실 손해보장 방식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노지 수박은 밭작물 품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작형에 따라서 감귤은 이제 올해 온주 밀감류하고 이렇게 망감류라는 표현을 달리 된 거고요. 작년부터 온주 밀감류, 망감류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감자도 봄 감자,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해서 작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품목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작형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블루베리, 수박, 두릅은 이렇게 세 가지는 조금 오늘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달라진 게 사실 제가 44페이지를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갔는데, 2페이지에 지금 인삼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이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 대상 재해가 원래 특정 위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그래서 8가지를 보장해 주었는데, 물론 조수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삼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인삼 해가림 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보상을 받는 종합 위험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시가, 거기에서 시가로 보상을 받았다면, 이제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의해서 이제 신가로 보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비가림 시설 있고요, 해가림 시설 있죠.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농업용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또 원예시설,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사가 있었는데, 비가림 시설은 원래 보험가액 자체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그리고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이었죠. 면적.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면 이게 이제 무슨 특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신가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농업용 시설물은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대한 설명을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요. 잠깐 여기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된 때의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용 시설물도 제조달가액 보장에 의해서 그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가 되고 수리돼서 복구가 되면 신가로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입은 장소에서 안 하고 실제로 수리가 안 되고 그러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했었는데 해가림 시설도 이제는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신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강의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서 뭐가 변경이 됐어? 여기 보시면 살구, 당근, 메밀, 보리는 뭐 작년에 1과목에서는 10%, 뭐 2과목에서는 20%, 15% 보상 못 받았죠. 양배추는 15%부터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0%, 15%형의 가입이 가능하더라. 가입 가능 기준에 맞아야지 되죠. 그리고 유자, 배추, 무, 쪽파, 호두, 양상추, 귀리, 두릅, 블루베리, 수박은 20%, 30%, 40%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네요. 표보다는 요 밑에 나온 내용에서 손해율,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손해율은 최근 5년간 보험금 합계를 순보험료 합계로 나눈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부담 비율 할인 할증은 여기 최근 자기 부담 비율 할인 할증도 누적 손해율로 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대상 품목 과수사종은 손해율 구간이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 교재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15구간으로 예, 분류가 됐더라. 여기까지만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보험 판매 기간이 수박은 이제 4월, 5월에 여기 밤, 대추, 고추, 호두랑 같이 수박이 4월, 5월에 판매하는 걸로 들어와 있고요.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사과, 여기 다른 과실들과 함께 11월, 12월에 가입을 합니다. 사과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배추하고 무가 있는데요. 배추는 봄배추가 원래는 4월, 5월이었는데 3월, 4월로 바뀌었고요. 무에 가을 배추가 8월, 9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이 나왔는데요. 우리 방제시설 할인율은 요즘 이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새로 생긴 게 사과의 온풍기가 만약에 방제시설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온풍기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20%를 해준다. 20% 할인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방상펜 서리 방지용 여기 서리 방지용인데 예,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가 20%였거든요. 근데 올해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보험료를 구할 때 이제 마이너스 뭐 방제시설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플러스 할인율, 플러스 방제시설 할인율, 뭐 플러스 또 뭐죠? 부보장 특약 할인율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붙으면서 이 앞에 부호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에 옥수수하고요 보리 품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리 품목하고 옥수수 품목이 추가되었는데, 보리 품목은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상품도 여기 이제 옥수수 똑같이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작년까지 다른 것도 다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옥수수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들어와서 보리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옥수수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할인율은 동일하더라. 밭작물 품목하고 같더라. 예,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손해보장 적용 보험료가 1료, 2손, 3방, 4특 이렇게 우리가 막 외웠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 4특 이거는 저기죠. 걔 누구죠? 적과점. 근데 1 마이너스 부보장, 한정보장, 특발약관,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요. 또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되어 있던 게 1 플러스 방제시설 할인율 이렇게 바뀌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용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할인 할증률 적용 공통사항, 그래서 할인할 때 할인율이 마이너스 5%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1 마이너스 0.05로 계산을 하고요. 할증률이 5%이다. 그러면 1 플러스 0.05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요거는 모든 할인 할증률 적용 공통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과배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 했잖아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쓸 때 벼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기 보험 가입 금액, 아니 보험 가입 금액 아니죠. 순보험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부 지원 비율 마이너스 지자체 지원 비율, 지자체 지원 비율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부 지원율이 벼가 여기 보장 수준이 90%니까 내가 내는 돈은 10%죠. 보장 수준이 85%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15%, 내가 내는 돈 15%.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44%, 41%였는데 올해 사과랑 똑같이 38%, 그리고 10%일 때는 자기 부담률이 10%일 때는 여기 3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하면은 벼를 구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새로 바뀌었으니까 보험료 구하는 게 나오지 않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라는 표현에 작년 교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가 종료 후, 저가 후 착과량, 약관상의 기준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 수확량 조정을 통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그래서 약관상은 기준 수확량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그냥 이제 그러지 않고 저가 종료 후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정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적과전은 평년 착과량,
저가전 보험 가입 수확량은 보험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죠. 100%인데 이거를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나가서 해봤더니 기준 수확량이 작아졌어요. 가입 수확량보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면 보험료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준 수확량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기준 수확량은 다 지워보고 지우개가 빨리 안 지워져가지고 기준 수확량은 저가 후 착과수, 저가 후 착과량에 플러스 착과 감소량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미보상이 있었다거나 보장하는 재해는 없었지만 착과 감소량이 줄어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준 수확량이 작아지죠. 이럴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용어 변경에서 저도 자꾸 익숙하지 아직 않은데 보상하는 재해를 보장하는 재해로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착과보험금 보장 수준하고 자기부담 비율 보장 수준 요거는 전부 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사갑의 단감 떨분감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착가 감소 보험금 50%형은 작년에는 그냥 누적 저가전 손해율이 120% 이상인 경우에 50%형만 가능하다. 근데 작년에는 70%형에 가입하려면 저가전 손해율이 100%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10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해진 것 같아요. 누적 저가전 손해율이 150% 이상이면 착가감소 보험금 50%형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형은 변하지 않았고요. 다른 품목은 전부 다 작년에 변했어요.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3년 연속 가입한 가수원으로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면 10%형의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다른 품목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2년간 연속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다. 그럼 15%형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위험 방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위험 방식, 그럼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보장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이 됐고요. 여기 두릅 블루베리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다. 그리고 동상의 피해가 작년에 용어가 나오고요.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망감류의 경우 12월 21일 이후에 서리 여기까지 똑같아요.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 장비, 기상청 설비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로 측정한 기온이 해당 조건은 똑같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영하 3도씨라고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3도씨로 표현이 바뀌었고요.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제주도 이외 지역은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요거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요 내용은. 요 앞에 관측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추가인데요. 저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전부 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한 거 기억하시고, 여기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하고 정말 제대로 바뀌었어요. OD는 표준 수확량의 OD 품목은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을 곱하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분의 표준 수확량이 아니죠. 표준 결실수 대비 표준 결실수 그리고 평년 결실수 이렇게 OD 바뀌었고요. 그래서 OD의 보험 가입 금액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표준 결실수분의 평년 결실수다. 복분자는 표준 수확량 똑같아서 제가 같이 기억하시라고 같이 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가격 그 다음에 표준 결과 모지수 나왔나요? 밖으로. 여기에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제대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평균 결과 모지수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드룹하고 블루베리, 무화과 여기는 평년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비가림 시설이 비가림 시설에 해당되는 품목이 3개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포도,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다래 다른 거는 비가림 시설에 비가림 시설의 미터당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의 면적을 곱하면 그냥 산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80%에서 130%, 그래서 이 시설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참달의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비가림 시설은 미터당 설치비,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면 되겠죠.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자의 경우가 이거 평년 수확량 문제로 나오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문제 풀면 풀려지셨잖아요. 근데 풀어졌는데 문제가 너무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개수들 풀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주위에 계십니다. 근데 올해 유자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가 유자의 경우 평년 수확량보다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의 올림픽 평균값이 더 클 경우에는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한다인데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산출식에 그 앞에 그냥 주석으로 나와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되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자의 경우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4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고 그럼 7년 중에 4번 이상 가입을 해야 되네요. 과수원은
위에서 산출된 평년 수확량. 우리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최근 5년간을 계산을 한 거죠. 그 평년 수확량과 7년간 가입 이력 중 최대 최소 과거 수확량을 한 개씩 제외하고 계산한 평년 수확량 중 더 큰 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또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또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을 또 평년 수확량을 2번 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단 4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이 감귤, 온주, 밀감류에서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37, 100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0.9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그리고 1월에는요. 100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0.8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2월에는 100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0.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그냥 이제 새로운 걸로 외우세요. 지난 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네. 그리고 수학 개시 이후 요거는 삽입이 된 건데요. 그 특별약관 10번째에 과수 품목의 특별약관 10번째에 수학 개시 이후 동상의 부보장 특별약관 감귤 망감류는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동상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을 한다면, 부보장 가입을 하면 부보장은 보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보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동상해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삽입된 게 복숭아, 감귤, 망감류예요. 추가 보장 특별 약관에 요거 1 플러스 부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주계약에 있었고요. 특별 약관 적용 보험료도 같이 맥락을 같이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죠. 이제 하시면서 외워지시겠지만 오늘 또 이때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입니다. 종합위험이라는 뜻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근데 그 보장을 언제 받냐면 두릅이랑 블루베리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입니다. 그런데 보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에요. 수확기 종료 시점. 이듬해 5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5월 15일 이전에 두릅은 다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수확이 늦는다 하더라도 5월 15일 이전에 넘어가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듬해 9월 15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5월 15일,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과실손해 보장에 보험료가 보통 약간 보험 가입금의 1요, 2손, 3방입니다. 두릅과 블루베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산출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요. 보장하는 재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할 건데 보험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보험금 계산은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기 부담 비율은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20%, 30%, 40%형밖에 없다고 했죠. 피해율은 피해 정화지수 나누기 총 정화지수. 피해 정화지수 총 정화지수. 그럼 전체가 다 정화지가 몇 개야?
그런데 그 중에서 피해를 입은 정화지가 몇 개야 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릅은 이렇게 요 꼭대기 이렇게 요게 정화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정화거든요. 그 정화지는 정화가 달리는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지로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근데 이 피해할 때 가입 시점 이전에 전정한 가지는 제외하고요. 예. 여기 정화지수, 피해 정화지수 다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꽃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꽃 피해 조사를 한 경우의 피해율은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고요.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피해율은 최종 꽃 피해율 플러스 1 마이너스 최종 꽃 피해율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요거 기억하셨다가, 예, 기억하시고, 이제 주석이 이제 두릅에는 정화와 정화지와 정화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피해 정화지수, 총 정화지수, 미보상 비율은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조사 평가하여 산정하면 되고, 자기 부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30%, 40%용 중에 내가 선택하면 된다. 다 20% 했으면 좋겠지만 또 보험료가 비싸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블루베리, 아까 꽃 피해율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아까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과실손해 피해율은 재배종별 표본가지 피해율 과실수의 합하고요. 재배종별 자녀 수확량 비율, 재배종별 표본가지 전체 과실수의 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자녀 수확량 비율은요. 자녀 수확량 비율은 여기 표준 수확 일수가 30일이에요. 그래서 1에서 사고 일자가 15일이다. 그러면 15일에서 수확 개시 일자가 뭐 10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누기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 수확 일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래서 큰 값 0이 크든지 이게 크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여기 최종 꽃 피해율은 꽃 고사율의 가중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이렇게 20% 꽃이 죽은 게 20% 미만이면 0, 35%까지는 0.5, 50% 미만은 0.6, 65%까지는 0.7, 80%까지는 0.8, 95% 미만은 0.9고요. 95%의 100까지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 꽃눈 고사율 더하기 1 마이너스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꽃눈 고사율은 여기에 이 꽃눈 고사율 있잖아요. 꽃눈 고사율은 표본가지 피해 꽃눈 수를 전체 꽃눈 수로 나눈 거. 꽃 고사율은 피해 꽃수에서 전체 꽃수로 나눈 거. 물론 표본가지에서죠. 그리고 자녀 수확 개시 이전에 자녀 수확량 비율은 무조건 1로 하고, 아까 요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피해 과실수는 재배종별로 달라요. 그래서 재배종별로 다르게 조사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재배종은 하이부시 계통하고요. 레비다이 계통으로 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피해 과실수를 산정할 때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부분 및 이미 수확한 과실은 피해 과실수에서 제외한다. 이걸 미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피해 과실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해 꽃수, 피해 꽂는 수, 미보상 비율 등 기타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조사 평가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 비율은 20%, 30%, 40%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규 가입할 때 우리가 대부분은 표준 수확량을 100% 신규 가입으로 하거든요. 원래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50%에서 100%를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신규일 때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살구, 사과대추, 유자의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했었는데 사과대추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과대추가 삭제가 되면서 이 사과대추 과거 가입 이력 0, 1, 2회인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7, 8, 90%를 한도로 한다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블루베리는 온주 밀감류하고 같이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온주 밀감류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1- 피해율, 우리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 이 중에 이 중간값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을 해보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피해율 쓰고, 이게 만약에 평년 수확량 50%가 크면 그냥 평년 수확량의 50% 쓰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블루베리는 보통 약간 피해율하고 100% 중에 작은 값 쓴다. 그리고 여기 조사료용 벼의 보장 방식은 사료용 옥수수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산비 보장 방식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있고요. 얘는 보험 가입금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평년 수확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하고 가입 면적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벼하고 조사료용 벼하고 또 뭐 하나? 사료용 옥수수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경작불능 보험금만 있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도 얘는 어떻게 구해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하고 경과 비율 이렇게 구하는데, 생산비 보장 방식이지만 수확감소 보장 약관에 따라 벼하고 같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하다 보니까 막 과수 나왔다 벼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혼돈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변한 내용이니까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뭐 프린트 하든지 메모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벼 품목 병년 수확량 산출 시기 C가 가입연도 보정 개시잖아요. 근데 그 C 값이 바뀌었어요.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재배. 그래서 이렇게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곱한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입연도의 품종별, 이양일자별, 여기 뭐 별자, 품종별, 이양일자별로 아마 보정 개수가 다르게 나올 것 같죠. 근데 보정 개수를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럼 보정 개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재배가 아니고 재배 방식. 그래서 일반 재배, 유기 재배, 무농약 재배별 보정 개수를 곱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기 밭작물이 지금 노지 수박 들어와가지고, 수박 노지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노지 수박이 들어와서 21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추는 봄배추하고 가을무하고 품종이 추가가 됐어요. 품종이 아니고 재배 작형에 따라서 이렇게 가을무하고 봄배추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박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수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봄배추하고 가을무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아까 한번 했는데 조수의
보장하는 재해에 조수회가 들어있다. 기억하시고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여기 보장 개시가 경작불능 보장 수박이 경작불능에도 보험금 받을 수 있고 또 수확감소 보장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경작불능은 24시고요. 정식 완료일 24시입니다. 옮겨 심나 봐요. 수박은 옮겨 심어요. 네. 씨를 심어서 파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식 완료일 24시인데 이게 판매 개시 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이다. 그리고 이건 경작 불능 보장이어서 수확 개시 시점이고요. 똑같이 수박은 5월 31일을 수확 감소 보장에서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정식 완료일이. 다만 판매 개시 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확 개시 시점, 이 보장 종료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양배추가 조생종 여기도 9월 30일 이후인데 9월 30일 초과로 바뀌었어요. 초과로 바뀌었고 초과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0월 1일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9월 30일 이후 그러면 9월 30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안 되죠. 9월 31일을 초과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표현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조생이 2월 28일이었는데 말일로 바뀌었어요. 왜? 29일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파가 여기 아까 가을무하고 봄배추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을무 봄배추는 가을무 9월 15일 봄배추 4월 20일 초과할 수 없어요. 대파는 원래 있었던 품목인데 여기 들어왔잖아요. 대파가 원래는 5월 20일이었어요. 근데 6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완료일 24시이지만 봄배추는 4월 20일 초과할 수 없고 대파는 6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정식 완료일이. 그리고 가을무는 파종을 9월 15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장 종료는 9월 15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파종 완료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봄배추는 70일째 되는 날, 대파는 200일째 되는 날 24시입니다. 가을무, 봄배추, 대파 역시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일 때도 날짜는 똑같습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확 직전 보장 종료가 경작불능 보장은 최초 수확 직전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요거는 요번에 이제 바뀐 내용도 있고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사실 어떤 품목은 뭐 재파종이 되고 어떤 품목은 재정식이 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 전부 다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 검정색이고요. 새로 들어온 거는 이제 고추 같은 경우도 재정식 보장이 됐어요. 이거는 24년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방법서에 들어온 내용은 24년도 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작년부터 시행했던 거. 그래서 고추는 계약 체결일 24시, 재정식 완료일이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정식 보장입니다. 고랭지 배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대파는 6월 15일 초과할 수 없고 단호박은 5월 29일 초과할 수 없어요. 정식 완료일이. 재정식 완료일은 고랭지 배추가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대파가 6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단호박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날짜 기억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에 고랭지, 가을무, 당근 이렇게
세 품목이 전부 여기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정식이나 제파종에. 그래서 고랭지무는 판매 개시 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15일 초과할 수 없고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파종 완료일은 메밀이 9월 25일로 바뀌었어요. 예, 9월 25일로 바뀌었고 고랭지무가 8월 10,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가 빨간색을 잘못 칠한 것 같아요. 고랭지무를 8월 10일 초과할 수 없고, 가을무는 9월 25일 초과할 수 없고, 당근은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보험 가입 연도에 연금 플러스 1년을 적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3년근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플러스 1 해서 4년근의 보험 가입 산정을 할 때 13,4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2형의 경우는 똑같이 연금 플러스 1년을 하면 되는데 1형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연도를 그냥 쓰면 돼요. 1형은 5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 4월 31일까지. 그리고 2형은 11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1형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연도에 연금을 그대로 쓰면 되고 2형은 플러스 1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수박인데요. 경작불능 보장보험에 똑같이 보험 가입금액 일정 비율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역시 수확감소 보장에도 여기 얘네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수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기 파종 보장 마늘이잖아요. 마늘은 여기 출현 주수 이렇게 우리가 썼잖아요. 계속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 나누기 3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출현 주수라는 표현이 전부 다 식물체 주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은 이게 좀 내용이 요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중량인데 여기에다 곱하기 제식 시기 지수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 시기와 밀도를 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식 시기 지수는 지역별 제식 시기별 0.85에서 1.03까지고요. 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제식 시기 지수 1, 제식 밀도 지수 1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식 밀도 지수도 0.73에서 1.09의 값으로 피해 수확량에 곱하는 가중치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수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해가림 시설의 제조달가에 보장 특약이 들어왔다라는 거 예.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에서 작년에 과거 수확량 산출하기 참 어렵다라고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 수확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작년에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정상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인수 가능 품종부터 시작하겠습니다.